저는 꼴통이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의 인식에는 놀시기라 놀게 해줬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성적을 올려주기로 유명한 학원에 저를 보냈습니다. 그 학원은 시험을 주마다 쳤습니다. 영어는 300개의 단어를 외워 30개의 시험을 냈고 수학과 국어, 과학은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쳤습니다. 영어는 한 단어를 틀릴 때마다 야구방망이로 한 대씩 맞았고 나머지 과학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맞기 싫어 열심히 공부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가 너무 싫었습니다. 재미도 없었고 집중도 안 됐고 성적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학원을 다니게 한 부모님과 갈등만 남았고 저에게 편한 곳은 학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가 됩니다. 제 성적은 하위 60%, 인문계를 가기에는 한참 모자란 성적입니다. 하나 어른들은 말합니다. 인문계로 가야지, 인문계는 가지 마라. 저는 아직도 이와 인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하나 주의 말을 듣고 인문계를 갔습니다. 제 성적으로는 인문계를 가기 어려워 흔히 말하는 좀 노는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야자가 생기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더더욱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애들이랑 놀기만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이과 문과를 정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어른과 주위의 인식으로 인해 정해집니다. 이과를 가야 먹고 살지, 문과 가면 직업 얻기 힘들다. 저는 이과를 갑니다. 갈수록 배움은 어려워지는데 저는 공부를 안 합니다. 당연히 성적은 더더욱 떨어지고 나중 가서는 시험을 일자 찍기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수능 전날까지 애들이랑 게임을 하고 놉니다. 그리고 수능을 칩니다. 결과는 영어 9등급, 물리 8등급, 지가 6등급, 국어 6등급, 수학 6등급을 받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가야 합니다. 전 정시로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기에 대학교를 못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위 시선에 의해 대학교를 신청합니다. 공대가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모두 공과로 지원합니다. 저는 그 공과가 뭐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컴공이나 기공, 전기, 메카 다 처음 듣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배운지 정확히 몰라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나 친구들도 모르는 눈치입니다. 결국 내신이 되는 대학교와 과로 지원합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잡대 뿐이었고 돈만 주면 다니게 해준다는 곳도 지원했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한 곳을 제외한. 그 대학교는 커트라인이 제법 높았고 나름 지잡대 중 제일 낮다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면접 결과는 처참했고 예비번호는 124번이었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던 그 대학교는 마지막 발표 저녁 9시 대기 30분 전에 합격 통보가 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닙니다. 등록금은 반천이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너무 큰 등록금에 그제서야 정신이 든 저는 처음으로 장학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3일은 밤샐 정도로 죽어라 공부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한 결과 근 4학점에 가까운 학점을 받고 1학기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1학년이 끝난 전 남들과 똑같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제가 갔던 곳은 간부들이 다 좋았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휴가도 챙겨줬고 마지막 저녁 전에 휴가 챙겨주겠다고 보일러병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병이 되면서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보일러 일은 밤만 새면 되기에 전에 사온 기계공학책을 공부합니다. 8시간 동안 할 일이 없었기에 두꺼운 책이라도 한 달이면 완독했습니다. 다음 책을 사려면 휴가를 나가야 했지만 말차를 쓰기에는 아까워 인생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학교 성적, 자격증, 운동, 모든 것을 면접을 위해 계획합니다. 그리고 직종까지 생각합니다. 직업의 수는 공대만 해도 그 가지수는 많았기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국영수 4과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영어, 수학, 과학만 사용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면 영어, 수학, 과학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만 해도 정말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을 다 사용할까요? 그리고 배운 것만 쓸까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상 사회에서 쓴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 것만 외워야 하기에 한참을 고민합니다. 저는 성적을 버립니다. 성적을 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섭니다. 다행히도 전 코딩과 하드웨어를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외우기가 아닌 쓰기 위해 배웁니다. 성적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즐겁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부모님과 세상을 미워하냐고. 당연히 미워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부모님도 학원도 세상도. 그때는 당연시되는 세상이었고 제가 봐도 저 스스로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분들 이름도 몰랐고 학교 선생님 이름도 몰랐고 공부도 못했고 휴일도 못했고 영어도 모르고 자기 나이도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기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을 문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적할 수 있었던 것도 일덕이라고 봅니다. 허나 우리나라 공부법은 천재들을 위한 공부법입니다. 천재들은 수많은 지식을 넣고 그만큼 성장하지만 저 같은 바보들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천재들을 배출하면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버려졌습니다. 천재들은 성인이 돼서도 배운 걸 쓸 수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그중 극히 일부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왜 공부하는 걸까요? 잘 살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명성 얻으려고?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성적을 잘 받기 원하시나요? 그 끝에 대한 결과물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학과가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도 있었고 졸업을 했어도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도 나왔는데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서 몇 년간 방황한 끝에 결국 공무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공부를 잘한다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 아이들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같이 찾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